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오늘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징계 절차하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징계 절차 이 부분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자는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충실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계약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의무로 근로자는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게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징계라는 거는 근로자의 어떤 근로자가 충실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비리를 발생했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했다든지 그 외에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이렇게 행위를 외부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영향을 끼치다든지 아니면 또 집단의 행동을 통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게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이렇게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절차는 대부분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징계냐 아니냐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또 징계의 양정이 맞는지 양정이라는 거는 어떤 징계가 해고도 있고 정직도 있고 감봉 또 강등 그리고 경고 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로자의 어떤 위반 행위하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제재가 어떤 균형을 맞추는지 이게 바로 징계 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 양정, 절차 이 세 개를 다 갖춰야지 정당한 징계가 됩니다. 근데 보통 법원이나 또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를 위반하면은 그 징계 사유나 또 징계 어떤 양정을 판단하기 전에 이것은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가장 대부분 내용이 어떤 근로자한테 소명할 기회를 줬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정확한지 이런 부분이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서면에는 해고 시기하고 해고 사유가 기재된 이런 서면이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가 된다. 이런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징계가 위해서는 이렇게 사유, 양정, 절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절차 규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취업 규칙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제 상세하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업 규칙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도록 해 놓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로조건과 복무 기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것을 설정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93조에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기재사항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근로자의 어떤 제재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에 대한 징계에 대한 대상이나 또 징계 위반 내용 그리고 또 관련된 징계 절차 이런 부분이 반드시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강남노법인의 이제 해외 클라이언트가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징계 절차를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 자문사에서 인사 담당자, 전 세계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에서 모이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징계 조사 절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징계 조사 이 부분은
그 사실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징계도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뭐 경업 금지를 위반했다든지, 또 회사의 어떤 비밀 유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그 누설했다든지, 또 그 건태 관리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뭐 이제 그냥 반복적으로 이제 결근을 했다든지, 또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또 직원들 간에 뭐 다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어떤 회사의 사기 위반이나 또 개인적인 태도 불량, 그리고 또 이런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법을 안 지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과정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의 어떤 절차 중에, 그러니까 징계의 기본 원리 중에서도 징계는 소급할 수 없다. 징계는 또 이중 징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징계는 그 평등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유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럴 때에는 우선은 그 신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이제 가해자한테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근데 이게 가해자하고 또 피해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격자나 제 3자한테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좀 차이 중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어떤 상급자나 아니면 어떤 계급진 우위를 이용하는 거고, 근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실 직장 내 우위도 이용하지만은 그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징계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징계를 할 때, 징계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이중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사실 또 가해자 자체도 우리 직원이고, 이제 여기에서 징계의 목적이 처벌해서 이제 그분들은 재발 방지도 있지만은, 또 어떤 다른 직원들한테 어떤 모범적인,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징계의 목적이 사실 건전한 문화를 이제 유지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위반됐을 때는 반드시 이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만드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제 이런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징계 그 위반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회사는 이제 그러면 절차를 거치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교육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런 의뢰받으신 그 고객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그 어드바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제가 처리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